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구독자 1900명 돌파 기념으로 Q&A를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두 개가 지금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저희 닥터 파이낸스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Q&A는 이제 하나는 대학교 1학년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생이 보내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졸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관련해가지고 왜 N수를 갖고 하지 말라 그러냐, 그거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남는 장사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특히 대학교 1학년생들 그리고 뭐 고등학교 뭐 대학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경영학과 2사학번 KMJ라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지금 살짝 지웠고요. 입학 후에 OT에서 뵙고 실제로 뵌 적이 없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주신 그다음 가끔씩 제가 보내주는 메일이 있거든요. 인턴 같은 것들 여러분들 1, 2학년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해외로 유학 간 애들 벌써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같이 보게 되면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메일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혹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목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를 다져야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2학기 때 학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자격증 2개를 얘기를 했어요. 뭐 투은사 뭐 이런 거겠죠. 이 자격증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지식 쌓아나가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 꿈에 해서 그게 지금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도 되는지 스텝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는 거죠. 진로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웰컴.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답변은 아주 단순해요. 2사학번, 파릇파릇한 2사학번이에요. 그죠? 남학생이죠? 그러면은 군대부터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이 소리 들으면 막 어처구니 없어서 웃을 거예요. 근데 군대부터 빨리 다녀올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랑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글경 2, 3학번 남학생이 있거든요.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아주 야심차게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왜 사람들이 투자 안 하고 국장을 빠져나가서 미국장 서학개미로 가려고 그러냐,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왜 빠져나가냐, 우리나라 주식이 뭐가 어때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프로젝트를 자기가 창안해가지고 한 6명이서 월스트리트까지 가가지고 이 친구들 이니셔티브가 대단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네들이 알아서 2, 3, 4학년들 학생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 월스트리트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뱅커들도 만나보고 컬럼비아 대학의 엄청나신 교수님도 만나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시카고, 그 다음에 UIUC, 얼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이죠.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에 계신 교수님한테도 의견을 여쭙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또 구글, 아마존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고 탑 로우 펌에 가가지고 일하는 변호사도 만나보고 엔지니어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모아와가지고 대단히 재밌는 결론들을 많이 냈습니다. 정말 저도 놀랬고,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3, 4학년 때에 뭐 재활용 제지산업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3, 40년 전에는 재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뭔가 그냥 탐사하는 걸로 제가 춘천하고 부천에 있는 공장을 콜드콜 해가지고 찾아가서 탐험하고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보고서 썼던 친구들 중에 보면은 뭐 지금 맥킨지의 뭐 최초의 여성 파트너 뭐 이런 컨설턴트도 나오고,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또 PwC의 파트너 이런 친구들 나오고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방으로 막 돌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지네들이 그냥 글로벌로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까지 가버려요. 저희 대학에서 장학금도 줘가면서 이런 거를 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최고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여기 Q&A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데, 해당되는 거, 이 친구한테 해당되는 거 1학년한테 두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김영환 교수님이 그렇게 군대부터 다녀오라고 하셨던 이유를 이제서 깨닫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빨리 갔다 온 다음에 연속성 있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다음에 군 입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단절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배들한테 나도 이걸 강조하겠다. 빨리 군대부터 가자, 얘들아.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마이동풍이 될 것 같다. 안타깝죠? 마치 군대를 가라 그러면, 나도 모든 걸, 절대 안 돼. 일단은 최대한 자격증부터 딴 다음에, CPA 딴 다음에, 나중에 회계 장교로 갈 거야. 무슨 장교로 갈 거야. 장교로 가면은 장교 중요합니다. 네, 리더십 중요하고요. 저도 인정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요, 남자들은 대학 입학증을 받은 다음 무조건 군대부터 가서 전역증을 들고 와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군역부터 해결하고 나서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3년, 4년 연속성 있게 쫙 다녀요. 그러니까 끊김이 없고 그 내공 쌓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런 장교 문제는 어떻게 하냐? 누군 장교고 누군 사병이냐? 똑같이 들어가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IQ 테스트 받고 그 다음 체력 검정 받아서 이 두 가지에서 둘 다 우수하게 나온 사람들 무조건 장교로 먼저 가요. 먼저가 아니라 똑같이 장교로 시작하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사병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장교라 그러면은 명령 내리면 꿈뻑 죽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거야. 능력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벌써. 그리고 그랬던 친구들이 전역해서 학교 생활하는 걸 봐도 장교 출신들이 장난 아니게 잘합니다. 팀워크를 해도 걔네들이 항상 리더를 하고요. 그게 눈빛부터 달라요. 애들이 인정을 다 하고 들어가. 너는 위로 가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학에서 그게 차이가 나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교 시스템이 안타깝죠.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될 텐데 이거는 왜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굴러가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금방 따라가기 힘들겠죠. 사병들 월급은 싱가포르처럼 빨리 올려줬는데 장교 사병 나누는 거, 이거를 동시에 해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제로 장교를 시키는 거, 이것도 해야 되는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지간에 여러분한테는 일단은 군대부터 가세요. 그죠?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어쩌고 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 1, 2학년 때부터 지금 쌓을 수 있는 경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부터 빨리 갔다 와라 하는 거예요. 김 교수 너는 달랐냐? 물론 제가 그렇게 군대를 빨리 갔다 온 것도 아니었고, 그죠? 제가 했던 거를 꼭 여러분들 따라 해야 된다는 거에 속박되지 마시라고. 그죠? 여러분 선배가 어떻게 했던 거에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하는 그 보상심리, 그런 거에 자꾸 얽혀 매이지 마세요. 싱가포르나 남의 나라들에서 잘하는 거를 빨리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학점 손해 안 보고 낭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그 2학년짜리가 돌아와가지고 느낀 바 다시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은 한국에 무슨 대학이 1등인지 어느 대학이 꼴등인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 예,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 우리도 따지고 보면 태국이든지 베트남이든지 거기서 무슨 1등 대학이 뭔지 신경 써요? 씁니까? 거의 안 쓰잖아. 하다못해 이탈리아의 무슨 대학이 1등이어도 그 대학 출신인지 아닌지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세요?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어차피 하버드 아닌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판사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거에 너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모습이 안습니다. 한심하다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현장 알바부터 하는 것이 좋다. 군대부터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작은 회사에서 알바를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 누가 너 멋진 회사에서 인턴하는구나, 스펙 부럽네 하면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이 모르는 회사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거는 그저 자기가 관심 가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물론 안전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그 본인의 안전, 그건 우선적으로 챙겨야 돼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걸로 해가지고, 뭐든지 해야 돼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균관대쯤 나왔다 그러면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그래서 대기업 아니면은 인턴도 안 하려고 들어. 어머니 아버님이 너 성균관대 들어갔으면은 삼성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성이 남의 집 개 이름 아닙니다. 자, 그렇고 현실을 부딪혀 봐야 감각이 생기고요. 그래야 나중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투자안을 읽고 평가하더라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가슴에 확 와닿는 비즈니스 투자를 합니다. 안 그러고 맨날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리면은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거 안 돼요. 예. 임자, 그거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이 했다는 얘기 있죠? 해봤냐고, 네 손으로. 그죠? 네 몸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겪어봤냐 이거예요. 그거를 해본 거가 안 해본 거 천양지차 다릅니다. 뭔가 물건도 팔아보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든지 다 팔아보고 이런 걸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경영의 다른 부문들과 파이낸스가 하나로 융합된 거를 인정하시고 오픈 마인드로 경험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한국에서 파이낸스를 공부한다는 애들의 맹점이 뭐냐? 보시면은 마케팅이나 전략 등 이런 걸 지나치게 무시해요. 경제학 한다는 친구들 특히 오만해요. 숫자가 아니면 뭔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거든요. 그거 오만입니다. 정말 뛰어난 최고의 사람들은요, 숫자도 언어도 다 완벽하게 합니다. 성대 출신이라면은 둘 다 완벽하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학생이 열거한 자격증 좋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경영의 분야들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아닌 그 경험 쌓는 거, 알바 인턴 이것도 무시하지 말라고. 시험에 매몰되지 말라고. 일단 최고로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입니다. 하다못해 여행도 좋아요. 글로벌 여행으로 어느 나라든지 가보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안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수능 시험, 정시 등 가시적인 점수나 등급으로 실력 있는 뭐네 하고서 이제 판가름 내는 일에 세뇌되어 왔었죠.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유아원서부터 계속 학원 뺑뺑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으니까 성대를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자기의 그 쳇바퀴 도는 그 안락한, 그죠? 이 관성, 이 습관을 벗어나야 된다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시험 점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실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의욕이 충천한 친구들이 입학하면요, 대학 들어와가지고 대학 입학한 다음에 자꾸 관성에 의해서 어떤 자격증 시험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해서 좋은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관성으로 같이 달려왔거든. 스카이캐슬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랑 너랑 같이 달려왔는데, 같이 달려왔으니까 그 관성에 같이 달려가서 자격증밖에 눈에 안 보인다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경험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관성,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시험 통과하면 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체질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비디오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통과해도 기대했던 어떤 전문직이 짠! 하고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거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경험, 점수로 환산 안 되는 경험, 그거를 하시라고. 그리고 마케팅, 인사, 생산 등등 경영의 여러 부문들을 가서 직접 알바나 인턴 이런 걸로 겪어봐야 됩니다. 다 겪을 수 없죠. 하지만 한두 개 정도는 겪어보고 그 바닥에 계신 분들한테 꾸벅 인사드리고 가서 한번 갈굼도 당해보고 어떻게 갈굼을 얼큰하게 당하는지 그것도 한번 당해보고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대충 이 바닥이 이렇구나 하는 거는 감은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거 군대 가면서 그 전후에 하면 되겠네. 전후에. 그죠? 휴학할 거 아니에요. 1학년이 2학기 휴학해! 저기 뭐예요? 인턴부터 하고 알바부터 해봐요.
군대부터 갔다 오고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또 뭐 휴학 잠깐 뜰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때 하시라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군대에서 또 군대 나름대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한국 조직체에서 적응하는 방법 배우기 정말 좋고요. 언제 어디를 가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배울 수 있어. 어디를 가든 거기가 아니면은 배울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둘러보시면은 배울 게 다 있어. 거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 군대에서도 배울 거 많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뭘 했다, 혹은 뭘 느꼈다.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색을 했고, 혹은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거를 찾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하찮아 보일지 몰라. 남들 하찮게 여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축적하다 보면은 뭔가 패턴이 찾아지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저런 분들은 이렇게 대하면 어떨까 하는 거 적어 놓으라고. 언젠간 그걸 실행에 옮겨보고 테스트해봐서 예스까 노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기록해 놓으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더 효율화를 할 수 있겠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 걸 다시 바라보라고요. 그런 것들 빠짐없이 기록해 보시면은 나중에 영양가가 높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록 안 해도 그죠? 다 기억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 써놓고 나중에 곱씹어 복기해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뷰할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인더 롱런, 그죠? 도움이 돼요. 낮은 곳에서의 알바, 인턴 이런 것들 정말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늙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 그리고 시켜주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부담스럽거든.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많으면은 여러분 태도가 바뀐다니까. 형 노릇하려고 들잖아. 누나 노릇하려고 들고. 근데 그거를 뽑는 사람이 벌써 부담스럽게 느낀다니까. 쟤는 야 대학 벌써 졸업할 때가 다 됐어. 대학원생 이야 뭐 이거 30이 넘었어. 뽑고 싶겠어요? 여기 저기서 그 알바 시키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어떤 손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굳은 일 얘가 할 수 있을까라고 점장님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 벌써 내가 노동시장에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라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연령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이제 경험을 현장에서 쌓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가장 밑바닥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 그죠?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나이 들면 못 합니다. 자격증 시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그거는 일단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물론 뒤늦게 자격증 시험 막 준비하면서 일을 득득 깔면서 김 교수, 김용환 교수 당신이 자격증 시험 준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이걸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저한테 원망의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의 말이 반대로 당신이 자격증부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현장 적응력이 떨어졌어 라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네, 그렇고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안락한 관성에 자기 자신을 맡기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못해서 나중에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자격이 CPA가 됐든 의사가 됐든 도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 업력부터 쌓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보니까는 XYZ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가야 돼. 지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지가 겪어봐야 된다. 그걸 해봐야 돼요. 그때는 만학도라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게 되고요. 그게 정말로 합격할 확률도 높여줘요. 최연소 합격, 허영심이에요. 그거 괜히 해봤자, 남들한테 타겟 만듭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막, 합격했대.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easy target이 됩니다. 쟤부터 꺾어야 돼.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만학도로 못난 척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비비고서 사는 거,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 닫고 들어간 곳에, 문 닫고 들어온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중에 결국 사장하고 회장하는 사람은
고생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업력을 쌓아본 사람들. 자격증 이런 거 무슨 학벌 화려한 학벌 없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러고 겸손하시면 돼요. 그만큼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 어려서부터 막 1등급 막 이러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요. 하여튼 간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관성을 벗어나서 현업부터 하시고 남자들은 군대부터 갔다 오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가세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비디오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Q&A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